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동학, 대순사상, 미래관 비교 연구 발췌문입니다. 이게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두 사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목표, 그러니까 다가올 혼란 속에서 생존하고 안정을 찾는 걸 추구했는데 미래를 보는 방식이나 해법은 상당히 달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두 사상 모두 안심안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하는데요. 어떻게 다른 길을 갔는지 이 자료를 통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서구 문명의 영향이라든지 또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동학과 대순 사상이 각각 어떤 미래 전망, 또 생존 전략을 제시했는지 이걸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순 사상이 동학의 접근 방식, 예를 들면 국제 정세 인식 같은 부분에서 어떤 한계를 봤다고 평가하는지 그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 역시 안심안신이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동학이랑 대순사상 모두 개벽, 그러니까 세상이 크게 변하는 시기, 이걸 헤쳐나가려면 최우선 과제가 마음과 몸의 안정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평온을 유지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불안 자체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면의 힘, 이걸 길러야 한다는 거죠. 소광절 선생이나 타너 스님 가르침과도 이게 맥이 닿는다고 하고요. 아하. 네, 그 안심안신이 강조된 배경에는 상제님, 그러니까 우주의 주재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주역의 변화 원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어떤 질서와 법칙이 있다, 이런 믿음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거고요. 그게 대중적인 호응을 얻는 요인이었군요. 네, 바로 그거죠. 서양 실존주의가 불안을 인간 조건의 본질로 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순 사상에서는 이 안심안신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덕목으로 성, 경, 신, 이 세 가지, 삼요체라고 하죠. 이걸 제시하면서 더 구체화했습니다. 근데 이 안심안신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 특히 일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서 두 사상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이 자료는 지적하네요. 네, 맞습니다. 동학은 일본을 명백한 어떤 적대 세력으로 본 반면에 대순 사상은 훨씬 좀 복합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복합적이요? 네, 자료에 나오는 근일 일본문 신무신 병무도통이라는 구절이 그 예인데요. 아, 그 구절이요? 네, 그게 당시 일본이 문과 무, 양면에서 힘을 키우고 있고 또 나름의 어떤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과 통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대순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일본의 행동을 단순한 침략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영국과 러시아 같은 열강들이 막 각축을 벌이는 그 거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국제 정치적 행보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상식에 반하는 개념인 일본 해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 해원. 야, 한국의 원한을 풀기 전에 일본의 원한을 먼저 풀어야 한다니.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 자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게 바로 상생, 그러니까 서로 살린다는 대순 사상의 핵심 원리와 연결됩니다. 아, 상생이요? 네, 상대방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접근법이죠. 이 자료는 이게 백총강 전투 패배 후에 일본이 품어온 오랜 원한,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역사적 순환론하고 맞물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감정보다는 더 큰 틀에서 보자는 거군요. 그렇죠. 당장의 어떤 적대감에 매몰되기보다 더 큰 틀에서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학농민혁명조차도 동학의 그 안심가에 담긴 본래 뜻을 따르지 못한 결과다.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고 전하고요. 허허, 상당히 다른 해석이네요. 문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순 사상은 서양 물질 문명의 발달조차도 그 뿌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서양에 전해진 동양, 특히 중국 문명에 있다고 봤습니다. 아, 서양 문명의 뿌리가 동양에 있다고요? 네, 당시 많은 동아시아인들이 서양 기술 문명에 느꼈던 어떤 위축감과는 좀 다른 해석인 거죠. 종합해보면 이 자료는 동학이 생명 존중이나 인간과 신의 관계, 해원, 도통 같은 자생적 근대성의 중요한 가치를 제시하긴 했지만
국제정세 인식이나 문명관에서는 기존의 어떤 유교적 틀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대순사상은 동학의 이런 개념들을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뭐 이런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켰다고 분석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상생이라는 거고요. 아하. 앞서 언급된 일본 회원은 이 상생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전략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상생의 실현이 진정한 안심안신으로 이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를 통해 이 격동기에 안심안신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졌던 동학과 대순사상이 국제 정세와 문명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또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순사상의 그 상생 원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본 회원이라는 독특한 관점은 참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대순사상의 관점, 그러니까 당장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때로는 직권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일본의 언처럼 말이죠. 얽혀있는 상대방의 근본적인 문제, 뭐 원한 같은 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결국 모두가 함께 사는 길, 해원상생이라는 생각. 네.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관계든 사회적 문제든 아니면 국제관계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